아니요. 술 따르고 이제 오프닝을 얘기를 잘하고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2,500만 예비 구독자 여러분, 장사리 영화를 보고 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심남입니다. 드렁큰 영심남. 네, 드렁큰 영심남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 영화 보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특별 게스트는 또 진이가 겉개를 이렇게 올린 기념으로 동참해 주셨고요. 하나 더 가지고 올까요? 아닙니다. 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스팸을. 근데 오늘 일단 영화 어떠셨는지? 러닝타임이 한 2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한 러닝타임 한 2시간 이상 본 것 같은 예, 지루함을 느꼈고요. 아, 몰입하시지 못했다. 예, 지루함을 느꼈고요. 필름을 너무 아꼈구나.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고, 거기다가 어떤 드라마나 사랑이나 뭐 우정, 전우애 이런 것들을 잘 녹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상업 영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냐 하면 그것도 아닌가 싶은. 구독자분들은 여기 치명적인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뭐 여기 나오신 배우분들 혹은 감독분들에게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리뷰를 어떻게 뭐 소송이라는 게 들어오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거면 이거 다 지워버리고 영상을 바로 내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 뭐 나오시는 분들의 뭐 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인이나 가족분들도 영상 시청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이 영상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하루 사는 놈들이에요.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을 보지 않습니다. 맛있네요. 아, 그래요? 예. 이 가오리 진업인가? 뭐라고? 가오리 날개입니다. 날개군요. 사장님께 말씀드릴까 했지만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 집은 스팸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장사린 부서들에서는 장사 상륙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사 상륙 작전. 나는 일단은 이제 김명민이라는 배우, 이번 영화는 그다지 뭐 본인이 맡은 배역의 그것을 좀 잘 풀어내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 포커싱을 받았는데, 왜냐면은 그 영화 이제 우리가 항상 크레딧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누가 올라가느냐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김명민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대사도 적고 분량도 작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갔는데 그런 걸 충족할 부분은 또 없었고. 영화를 보실 때 배우의 기대를 갖고 보시는 분이 배우도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인권 너무 일찍 죽어버리고 추격의 스포가 방금 나갔네요. 일찍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너무 그 죽음이 가벼웠어. 김인권 배우도 그 중간에 그 대전 차지례를 밟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위트는 있었지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기의 스펙트럼은 다 보여주지 못하고 전사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뭔가 이제 위트도 남기지 못했고 임팩트도 주지 못하는. 그렇죠. 1급 상사가 아니라 1등 상사입니다. 1등 상사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정정하셔야 돼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1등 상사. 모르는 것 같으면 꼭 물어보세요. 모르면. 알겠습니다. 옛말에도 모르면 물어봐 이 새끼라는 말이 있는 게. 옛말인가요? 모르면 물어봐 이 새끼가 옛말인 건 잘 모르겠지만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뜬금없는 최민호라는 아이돌이 나오면서 소재가 가볍지 않지만 배우가 가볍다라는 연기가 별로인 건 둘째치고 일단 엄청난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목소리부터가 그 몰입되지 않는 떠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 메인 캐릭터지만 그 메인 캐릭터가 남들의 아성에 묻어가야만 살 수 있는 듯한. 일단 저는 그 맨 앞에 설정에서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투리를 못한다는 설정을 깔고 갔기 때문에 예. 사투리 연습을 했는데 성에 차지 않아서 이런 설정을 깔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사가 필요치 않은데 사투리를 안 하네? 라는 말을 깔아줬다는 것 자체가 그 배우의 이 영화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 그 시간을 할애했고 그런 대사를 할애했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저는 반대로 그 대사가 나온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게 태생이 이북 태생인데 잠시 남한에 넘어와서 바뀌었다. 그런 거는 억지가 아닌가. 사투리 실력이 되게 안 좋았던지 아니면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감독의 성에 안 찼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왜냐면 이북 태생이라는 게 꼭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이북 태생으로 나왔지만 사투리를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저는 억측이 아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그 친구가 이북에서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을 만나는다는 설정을 그러니까 형제 아니면 사촌 이제 형제. 가족의. 네, 그래. 하지만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보죠? 라고 끊었어. 근데 그거는 엄청난 억측.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니. 저희 친할머니가 말씀하신 거 고조 이거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강아지 사과 더 주세요. 게스트가 잠깐 사과? 안 먹어? 진선규 씨한테만 배워서도 이거보다 잘할 수 있어요. 진성규 씨는 중국에 있을 때 저랑 대화가 잘 통하는 한국말을 잘하는 그분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봤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저 사람은 연변 사람이냐고 물어보 진성규한테. 그 종아만큼 잘했다는. 똑같이 했다고. 진성규가 연변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다. 진짜 중국인이. 아니, 한국 사람이 연극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 정도로만 해도 이 이북 사투리는 거의 그 정도는 똑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진선규 씨의 노력을 걔가 쫓아가지 못했다. 노력으로. 시집을 그리지 마 이 새끼야. 자기는 연변 출신 배우인 줄 알았다고. 사투리를 못한다는 설정을 보여주자마자 내가 그냥 기대감이 확 죽어버린 거지. 추가 촬영이 아니었을까. 그 장면을 처음부터 있던 장면이 아닌데 추가로 집어넣은 곳이 아닌가. 그거를 처음에는 사투리를 하다가 안 돼서. 왜냐면 처음부터 표현 장면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김명민, 김인권, 최민호 이렇게 세 명만 얘기했을 뿐인데 벌써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되는군요. 메간 폭스 한국에 와서 찍었나요? 현장에서 같이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왜 이 메간 폭스는 그 세트장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 같은 느낌과 뭔가를 중간중간에 그냥 이제 얼굴 마담식으로 몰입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한국 영화에서 일단 자막이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한 몰입감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뭐 이렇게 떨어지나요? 자막이 나와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게 또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 뭐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고 그냥 전장에 맞섰던 기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는 거기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공론화돼서 언론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영화에서 굳이 그런 것이 그 메간 폭스라는 배우를 써감해 해줘야 됐었던 부분인 것인지 이런 그 뭐 어떤 스타성이 있는 여배우를 써서 중간중간에 잊지 않을 부분에서 한 번씩 튀어나와서 너무나 말끔한 상황에서 전시인지 세트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자막을 집어넣어가지고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그냥 영화 안에서의 그 사람이 뜬금포라는 거. 이제 이 영화에서 반드시 그게 필요했었는데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한국이 북한과 같은 동족이 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화에 나오지 않으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된다. 영화 감독이 그냥 한 장 이제 든 그 카드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 카드가 정작 이런 그 실화를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독이 되지 않았나. 메간 폭스가 그 메간 폭스 및 이제 그런 이제 그 남자 배우 누구죠? 저 조지 이스 이분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근데 눈에 익어요. 나머지 이제 나오신 분들은 뭐 사실상 뭐 제가 또 비중 있게 본 뭐 곽시양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제가 김성철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제가 뭐 이렇게 비중 있게 보는 분들이 아니라서 큰 기대를 입각하고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선입관을 많이 갖고 보시네요, 영화를. 뭐 일단 제작사 자체가 워너브라더스이기 때문에 돈이 많죠. 자본력은 엄청 큰 배급사죠. 예, 이제 외부에서 간섭이 들어가면은 내부는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영화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경택 감독님 힘드실 때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치시면 연락을 미리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저 의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번 핸드폰 번호 01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술쓰레기입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실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많은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반신반의로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작자가 많이 갈릴 그걸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제작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요. 이제 저처럼 정상적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 못 하는 거죠. 예. 저는 전쟁 영화, 그다음에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독은 핑계를 대기 위해 썼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감독이 망작을 만들어도 그게 실화였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가 그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그리고 메간 폭스 자체가 많이 거슬리진 않았는데 하나 거슬린 게 있다면 금발 헤어로 나오는데 금발. 이게 가발인 것 같아요. 염색을 한 것 같지 않고. 왜냐면 염색을 하게 되면 눈썹을 같이 해주는데 눈썹 색깔을 검은색. 맞춰주죠. 아, 근데 눈썹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헤어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거슬렸어요. 영화 보는 내내. 뭔가 되게 언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연기를 되게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눈썹 색깔을 안 맞췄구나 라는 거를 이제 봐서 그렇다면 이 친구가 정말 이 장사리라는 영화에 몰입을 했냐?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 보이네요. 근데 대신 보여주는 연기가 그렇게 뭐 저희 이 영화의 주연 최민호 군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다 떨어져요. 아니 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영화에 근데 주연이 누군가요? 최민호 군이죠. 가운데 있으니까요. 아니, 자 보시죠. 누가 크죠? 김명민이가 좀 더 크죠. 이 전투를 이끌어가는 건 김명민이지만 전투를 하는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거는 저 분대장입니다. 그럼 최민호가 이끌어간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 누구죠? 국만득 장직원 장직원 씨 그분이 더 이끌어가지 않았나? 이 새끼 진짜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여자로서 이렇게 참전했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졌고 책임졌나요? 죽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죠. 그 손을 뱀이라도 찾아본다고 예. 너 구워주려고. 그분이 중요하셨던 거니 그분이. 차라리 그런 게 저는 그나마 그래도 그 가운데에는 그 국만득 그 역할이 있지 않았나. 네. 본인은 좀 부족하고 모질하지만 그래도 남들을 택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얘기했어요. 그래도 심성이 곱고 남을 결국엔 챙기고 택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어느야 성이 미안하다. 한 명 가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만득 감명 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영화에서 그 오늘 그 장사리에서 가장 좋았었던 캐스팅은 그분 누구죠? 그 마지막에 국만득 그 노인을 연기하신 어느 분이죠? 장사리의 국만득 이렇게 쳐보세요. 국만득이라는 게 아예 안 나오네요. 네. 근데 조회수 짐작이 갑니다. 정종준 씨. 정종준 씨. 정종준 선생님께서 그 국만득 배우의 인상 깊으셨어요? 네, 마지막에 그분이 그 노인 역으로 나오실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근데 그분일 거라는 게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이 지나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캐스팅이 맞는 거죠. 그분의 캐스팅은 맞았어요. 뭐 조화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없는 영화의 구성이었습니다. 역사물의 전쟁 영화를 보면서 웃어본 게 처음이에요. 메간 폭스가 나올 때도 웃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먼저가 뭐 이런 내용들 자체가 이제 그 영화의 탄탄함이 없는 엄청난 그 이름이 있으신 감독님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는 근데 오늘 보면서도 마지막에 이건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연한 계기로 봤지만 뭐 우연하게 이제 뭐 안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은 뭐 보고 싶지 않다.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싶네요. 어떤 거요? 박경택 감독님은 전쟁 영화를 하지 않기로. 앞으로는 그냥 깡패 영화 하시던지. 그냥 친구에서 계속 계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제 한국 영화의 문제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애들 써갖고 괜히 필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기가 별로가 아니라 이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인원을 왜 굳이 이렇게 써갖고 문제를 만드는 건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 사람 그 정종준 배우님을 상상하셨던 것처럼 어떤 배우님을 상상하셨으면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상상이 제한 안 없이 돼요. 까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감독이 아니라서 어떤 상상을 하진 않는데 이 영화를 끝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예. 대안 없이 까기만 하신 거.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비주얼적인 어떤 부분을 예, 아니 얼굴 보기 좋게 생겼고 잘 생겼으니까 이외에는 뭐 놓아들지도 않고 예, 뭐 몰입되지도 않았다. 예, 저는 이제 곽경택 감독님은 전쟁 영화 안 하시는 걸로 본인 하시고 싶은 거 좀 하시는 걸로. 예. 왜냐면 친구가 또 나와. 그리고 그 친구가 친구도 너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장면이 나오는 게 마지막까지 나와. 그 사람들이 끝끝내 친구로 죽어요. 이렇게 아마추어 감독이 아니고서야 저희가 하는 생각을 못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개연성도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 근데 그런 분들 많이 삭제된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다. 팬으로서 친구의 팬 아니에요? 네, 팬이죠. 네, 그죠. 어마어마한 팬, 영화였죠. 팬으로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그 상처가 깊게 파였죠. 왜? 친구는. 그만큼 잊을 수 없다는 뭐 맞았어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제 상처가 오래 남는 영화라는 얘기죠. 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엄청나게 뭔가 그 배신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정종준 배우님 연기 잘 봤습니다. 아주 그냥 그 자리에 딱 나오실 줄 제가 알았었어요. 근데 이 전쟁 영화를 안 한 걸로 해봤네. 전쟁 영화 처음 했네, 그럼. 근데 이 정도까지 말았네, 이거를. 저는 이 더블 감독이랑 오늘 알았어. 오늘 스크린에 지나가는 그걸 보고 알았어. 알았어? 아, 난 이걸 보고 알았지. 인지 알은 거지 너. 이거 맨 처음에 두 명이 나와서 디렉터가. 맨 처음에? 오. 이거는 이제 아이리스2 더 무비네. 아, 그러니까 아이리스2. 나는 이거 보지도 못했고 그 밑에 거 뭐야? 포화 속으로. 이것도 전쟁 영화. 전쟁 영화 매니아시네. 누가 나온 영화야? 포화 속으로? 몇 년도야? 탑 꺼지라고 그래. 빅뱅의 탑. 탑 꺼지라고 그러고. B라인 하는 애들 좋아하나 보네. 눈 시커먼 애들. 한국에서는 공동 감독이라는 걸 되게 보기 쉽지 않아요. 곽 감독님의 작품이라기보다 일단 곽 감독님이 가장 중요시하시는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잘 살려지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김태형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를 빼야지. 다음번 영화는 좀 더 재미있게 리뷰를 해드릴 것 같고요. 오늘 이 장사리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했는데 첫 영화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았네요. 일단 다음 날 봤을 때 창피하지 않은 리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일단 의견들 많이 주시고 그럼 다음 날 보시죠.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가리지 않고 리뷰할 예정이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진성규 씨 연락 주세요. 뭐이라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